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측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 찍었던 게 있는데 제가 비공개 처리했었는데 오픈해 놓을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또 오늘 얘기해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시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볼게요. 신화사진 찍을 때는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입구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입구에서 들어가서 도어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벽이 밖으로부터 굵게 나와 있겠죠. 근데 실측할 때는 이것까지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내경 기준으로 이렇게만 네모나게 그려요. 창문이 있죠. 창문 위치 이렇게 타공을 해두고요. 저는 이 밖으로 이제 창문이 있다 이렇게 윈도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반드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을 때는 들어가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션 그릴 때 인면도를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그리게 될 것 같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놓고요. 첫 번째는 전면 이렇게 인면으로 보이는 면을 다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장을 찍고 이제 공조 같은 위치를 체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밖에 외부 이 밖이 매장이 외부에 있는 매장이라면은 밖에 이렇게 도로가 있겠죠. 그러면 도로 밖에서 정면 그 다음에 왼쪽에서 걸어올 때 보이는 뷰, 오른쪽에서 걸어올 때 보이는 뷰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길 건너서 여기도 뭔가 건물들이 있겠죠. 육교랑 그러면 이 위치에서도 건너서 보이는 뷰도 한 번씩 찍어줍니다. 만약 백화점 내부에 있다고 하면 이건 필요 없겠죠. 여기 밖에서 그래도 왼쪽 오른쪽에서 손님이 왔을 때 보이는 뷰의 느낌은 사진을 꼭 찍어줍니다. 분전함이나 바닥에 전기 폭스. 그러니까 분전함은 보통 외부에 매장이 있을 경우에 분전함 전기나 이런 것들 청소하는 있을 때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치 사진도 한번 어디 위치 있는지 체크해서 찍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분전함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건물 내부에 있는 매장으로 들어갈 때는 바닥 전기 폭스 위치를 보통 기존 매장이 있었다면 카운터 위치 근처에 바닥에 있을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그래서 그 위치를 체크하면 됩니다. 폭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폭스 위치도 재야 되고요. 분전함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전함도 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전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선 배관을 설치해야 할 때는 어느 정도 길이의 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겠죠. 만약에 화장실이 있다면 또 화장실의 배관 위치 해야겠죠. 화장실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변기가 없고 세면대도 없고 이러면 그냥 아마 배수 구멍들만 뚫려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다 있거든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센터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재고요. 이렇게 재고 이제 원하는 변기를 찾았을 때는 이 위치 기준으로 딱 도면을 앉혀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원하는 여기도 이렇게 재겠죠? 이 벽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변기랑 세면대를 놨을 때 이게 여기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변기나 세면대를 골라줄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 배관이 나와 있을 때는 센터 기준으로 잰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잴 때는 일단 우리 평면도 먼저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를 먼저 재고 사진 찍고 인면도를 재고 그 다음에 천장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평면도 이제 여기서부터 재볼까요? 그리고 색깔을 저는 삼색 펜을 주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래서 가져가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까만색 연필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내가 썼으니까 알아보겠지 하는데 워낙 많은 지수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거는 까만색으로 베이스를 그리고 그다음에 뭐 빨간색은 뭐 디테일한 부분을 새로 그릴 때 혹시나 겹쳐서 잘 안 보일 때 쓰거나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까만색으로 일단 치수선을 이렇게 내가 재고 싶은 부분을 빼는데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까만색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뭐 100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뭐 400 200 잘 모르는 분 처음 우리 알바나 이런 실측 도와주는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써요. 저도 이렇게 썼었고 뭐 4000 그리고 뭐 3550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이러면 나중에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얘의 인면도에 뭐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이렇게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어차피 도면을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한지 아니까 저는 이제 치수를 여기 치수를 뽑겠죠. 여기도 치수 뽑겠죠. 그래서 치수 뽑을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수를 어디에 잴지 미리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내경이라는 거를 내경 위주로 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좀 디지털 패드라 좀 미끌리는데 이제 연필로 하면 깔끔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치수를 잽니다. 여기가 뭐 여긴 요 빠졌네요. 분전함까지 거리도 재야 되고 분전함도 재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체 치수도 한 번씩 다 재야 되니까 전체 치수 여기 한 번 재겠다. 여기도 전체를 한 번 재겠다. 여기도 전체를 한 번 재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를 재고 뭐 여기 200 돌려서 하면 더 좋겠죠. 사실은 실측할 때 이런 패드 하나 가지고 가서 여기다 종이를 갖다 대고 쓰니까 이렇게 쓰다가도 이쪽 면을 실측할 때는 돌려서 글자를 쓰면 더 편하겠죠. 지금 얘는 회전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데 그 방향대로 쓰면 더 깔끔하고 편할 거예요. 캐드에 표시되는 것처럼. 그래서 200, 뭐 얘는 350, 뭐 3000, 얘는 이렇게 내경을 쟀더니 뭐 4000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치수를 잴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내경을 이렇게 끊어서 쟀을 때랑 전체 치수 그러니까 이 전체 치수 이렇게 내경 그리고 이렇게 외경을 한 번씩 더 쟀을 때 치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경만 잰 걸로 갖다 이어 붙였을 때 선이 이쪽이랑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약간 벽이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도 있고 또 이 벽도 이렇게 살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울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잴 수 있는 레이저로 이렇게 벽을 전체 잴 수 있는 부분을 한 두세 군데 정도 포인트 찍어서 잽니다. 그럼 분명히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경 기준으로 실측도를 그리고 다 합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길이에 부합하는지 보고 그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1에서 2cm 미만으로 차이가 난다 했을 때는 벽이 살짝 기울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치수, 그러니까 크지 않게 더 타이트한 사이즈로 도면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야 가구가 나중에 안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진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로 발주 들어가기 전에는 그 자리를 다시 꼼꼼하게 더 실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는 실측을 하면 돼요. 입면도 잴 때는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죠. 이렇게 창문이 두 개 있었고 그러면은 이쪽 면 그릴 거니까 평면도에 제가 뭐 1, 2, 3, 4 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키 맵을 그려놔요. 나중에 방향성이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출입구도 그려주고요. 여기도 뭐 아까 창문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창문이 있는데 뭐 창문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창문 프레임도 있겠죠? 그럼 이런 거는 잴 때 바닥에서 또 창문 틀까지 창문 틀 높이, 창문 총 높이, 창문 끝에서 천장까지 높이, 그 다음에 가끔 만약에 집의 경우에는 커튼박스도 있으니까
커튼박스까지 높이, 그리고 전체 커튼박스까지 높이, 커튼박스 아래까지 높이, 이렇게 입면도에서는 높이 위주로 잽니다. 아까 평면도에서 이 가로 위치는 다 쟀으니까 필요 없겠죠? 그렇게 사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면을 다 그려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CH가 나왔죠? 입면도 높이가 나왔을 때 높이도 아까 가로, 세로와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 미리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레이저로 잴 때는 모서리 부분 웬만하면 뭐 한 3군데 이상 정도 찍어보고 CH를 각각 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중간 입면도 높이로 선정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 평면도는 바닥에서부터 1100, 1500 사이 기준으로 이제 벽을 위에서 바닥에서 이제 건물이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이 정도 높이라고 칩시다. 뭐 3000 정도. 근데 우리는 1500, 1100에서 1500 정도? 또 1300에서 1500 정도 많이 끊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에서 끊어서 봤을 때 단면이 평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나 내가 1300 기준으로 끊었는데 그 아래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경우에는 창문이 평면도에 표시가 되겠죠? 근데 창문이 뭐 상부 요만큼 있을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대신 천장도를 그릴 때 이 높이 있는 창문을 그릴 경우에는 천장도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 실측은 빨리 하고 또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평면도, 입면도를 다 그리면 좋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장은 실측할 때는 아까 CH는 꼭 재고요. 실측도가 중요하고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걸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또 가구 발주도 넣고 그 가구 발주가 나가면 금액을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측이 잘못되어서 가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이렇게 됐을 땐 굉장히 돈을 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손해겠죠. 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면을 참고로 이해하기 쉽도록 해줘서 그러는데 정말 복잡한 현장도 많거든요. 이런 현장에 단차라든지 화장실이 있을 경우엔 단차도 체크하시면 좋고요. 몇 번 실측을 직접 하고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은 이거 내가 그때 앉아서 힘들었다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고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